남한강대교 옆에 영동고속도로 옆에 있는 바위로급의 습지입니다. 남한강 일대에서 가장 그 습지가 잘 보존되어 있는 곳입니다. 땅들이 뭉개 없애버렸습니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숲을 전부 없애버렸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여기 오늘도 오다가 봤지만 빨간 깃발을 여기저기 꽂아놨는데요. 이거 싹 긁어냅니다. 직강화하는 겁니다. 저쪽에 꾸불꾸불해서 막 드러나고 이렇게 수심이 처음 얕아지죠? 이거는 이런 식으로 다 긁어냅니다. 다 긁어내고 없애버리고 지금 파헤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남한강 쪽입니다. 그래서 여기 숲이 이렇게 좋았죠? 여기 지금 보면 안 된다고 까부서 완전히 까부서 뭉개고 있습니다. 이게 살림입니까? 이 짓 하면 살아나는 겁니까, 이게? 여기 습지 싹 이미 다 걷어냈습니다. 다 여기 지금 퍼 나르는 거 보이시죠? 포크레인이 퍼서 덤프트럭에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거의 뭐 24시간 저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는 요즘 역시 여기 이천내 이포고 어마어마한 금모래 강변이었는데요. 다 긁어내 없애버렸습니다. 정말 눈물이 나서 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참혹하고 처참한 파괴와 살육의 행정입니다. 성직자들이 목숨을 걸고 맡겠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야강들에 쌓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썩어버렸죠. 그래서 4,500억이나 들여서 그 방조제를 만들어 놓고는 담수호 만들겠다고 했다가 바로 수문 열어서 지금 영구 해수 유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만금도 그렇게 될 거라고 보는데요. 이런 사례들이 이미 잘 알려주듯이 댐을 쌓아서 물을 막게 한다는 건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흐르는 물을 차단하고 따라서 댐이야말로 물길을 끊는 시설입니다. 진짜 물길 있게 하려면 댐 없애는 게 1차적인 과제입니다. 그런데 물길 있게 한다고 그러면서 댐을 더 많이 만들어요. 물길 계속 끊어놓겠다는 거거든요. 그 낙동강 같은 경우 30km 구간에다가 물길이 끊어져서 호수의 연속체가 될 것이다. 죽음의 호수의 연속체가 될 것이다. 이것이 부산카톨릭대 김정환 교수의 지적입니다. 많은 물이 한 지역에 많이 고이게 되면 지하수 수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변 지역에 심각한 침수 현상이 생깁니다. 이거를 학자들이 지적했더니 정부에서 그런 일 없다고 싹 잡아뗐었습니다. 그러나 인제대 박재민 교수가 증거들이 되고 자료를 계속 제시하니까 그때서야 다시 살펴보겠다 이러고 잘못을 인정을 하고 보호건설을 설계를 변경했는데 이 보호 하나 설계 변경하는 건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 3년에도 계속 건설을 하니까 전체를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계속 지적하듯이 정말 좋다.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겠다. 그러나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정말 사실적으로 과학적으로 다시 입증해보자. 뭡니까? 실험지역을 만들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보자는 겁니다. 그럼 그것조차 거부하고 전면적으로 3년 안에 모든 걸 다 끝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정말 나라 망합니다. 국토가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고요. 재정 피해가 너무나 큽니다. 재정이야 시간이 지나면서도 복구될 수 있다고 치더라도 국토 파괴,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강을 폭발을 시켜서 이런 강을 만들어 놓으면요. 다시 어떻게 되살릴 수 있겠습니까? 강의 준설은 필요합니다. 사실 어느 정도는. 그러나 이건 그냥 준설이 아니에요. 자, 이게 원래 강의 생김이 이런 것인데 이거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디귿자로 파헤친답니다. 쌓인 걸 긁어낼 뿐만 아니라 딱딱한 육상 구간이라고 했지 물 아래 육상 구간이 어디 있습니까? 안반이나 이런 구간들은 굴착을 한다. 굴착이 뭡니까? 뭘 뚫는 거예요. 깨고 뚫는 것이 굴착입니다. 이건 준설이 아니에요. 자, 여주에서 하는 짓을 보죠. 강바닥을 역하고 이게 준설입니까? 이거 다 폭파기계들입니다. 안반을 폭파해갖고 긁어내는 겁니다. 이게 죽이기입니까? 살리기입니까? 이게 살리기라고 한다면, 이런 게 살리기라고 한다면 우선 자기 몸으로 한번 실험을 해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멀쩡한 강을 이렇게 완전히 긁어내 파괴해버린 다음에
참 명분은 이것저것 좋아요. 이게 이제 하상이 높아서 물이 금방 넘쳐서 홍수가 나니까 홍수를 막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을 깊이 파서 강을 수위를 낮추고 여기 흙을 여기다가 덮어갖고 농지를 높인대요. 낙동강의 어떤 곳입니다. 해창습지 쪽인데 여기 보면은 모래밭에 물새들 이렇게 발자국이 찍혀 있습니다. 물새는 크게 갈피 물새하고 그런 이제 발이 긴 물새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갈피 물새들은 이런 데가 없어도 뭐 대충 지낼 수도 있죠. 동동 떠서. 그럼 얘네들은 어떻습니까? 얘네들은 이런 데가 없으면 다 굶어 죽어야 돼요. 이런 데서 낚시를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 물갈퀴를 다니는 애들도 사실은 이런 데로 올라와서 그런 데로 다니면서 이 강변 습지에서 풀 뜯어먹는 애들이 많고요. 또 그런 데에 다 뭐가 됩니까? 네, 집이에요. 그거 다 밀어내 없애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이명박 정부에서 만든 홍보물에 보면 뭐 철새가 찾지 않는 강 이런 게 있죠. 이런 새빨간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례강은 세계적인 철새 고래입니다. 막대한 재정을 탕진하고 소중한 국토를 파괴하여 토건적인 배를 불리는 기형적인 개발국가. 모든 근대 국가는 개발의 주체로서의 그런 개발국가라는 성격을 가지게 되는데 토건 국가는 그것이 기형적으로 확대된 국가입니다. 상층에서의 그런 권력에서의 움직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종 개발 이익을 국민들에게 분배를 합니다. 적은 양이긴 하지만 투기라든가 뭐 집가 상승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발비, 보상비, 사업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하부 동력이 형성이 되는데 이런 점에서 토건국가는 항상 토건 파퓰리즘의 문제를 굉장히 강력하게 봤습니다. 토건국가 치고 파퓰리즘 국가가 아닌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토건국가가 작동하는 곳에서는 복지국가가 들어설 수 없습니다. 복지국가는 모든 국민들에게 보편적인 그런 인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재정을 사용하는 것인데 이것은 편파적으로 그 재정을 할당을 하면서 국민들을 조종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지국가를 우리가 원한다면 토건국가라는 문제부터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토건국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얘기하지 않고 무지하면서 복지국가 만들자. 택도 없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를 하자면 이것은 재정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재정이 필요한데 지금 뭐 복지국가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증세론자들입니다. 지금 증세하자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감세율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우리나라가. 그거를 조금 정상화하려고 했더니 보수 세력에서 세금 폭탄 아니고 나왔죠. 그걸 평정이 되버렸습니다. 지지 세력들처럼 다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그 정도인데 이런 상황에서 그냥 복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토건국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느끼고 있고 그것이 또한 부패의 원천이고 파괴의 원천이기 때문에 이거 개혁하자. 이렇게 됩니다. 토건에 쓰는 돈, 강 죽이는 데 쓰는 돈 30조 복지에 쓰자. 복지부터 되는 거죠. 복지만 되니까 환경도 지켜주고 자연도 지켜주고 일석이조 일석삼조가 됩니다. 파괴적인 토건국가를 넘어서 생태적인 복지국가를 이룩하자라는 것이 이제 제가 제시하는 목표인데 우리나라는 돈이 없어서 못 사는 나라는 절대 아닙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돈이 없다면 말이 됩니까? 토건국가 이런 걸 얘기를 하면 이 전통적인 진보 쪽에서는 환경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무식하고 멍청한 소리입니다. 1차적으로 재정 문제거든요. 사회 구조의 문제거든요. 가장 근원적으로 물론 환경 문제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같은 생태위기 시대에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진보론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환경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제를 좀 더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곳이기는 해도 전담하는 곳은 아닙니다. 이건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이걸 통해서 이런 재정 왜곡과 파괴 문제가 있다고 반면에 더더군다나 관심을 가져야 되죠. 이 지표 자체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력은 세계력이 10인데 환경질은 세계 130위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 삶의 모순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렇게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연은 무지하게 파괴하고 엄청나게 이거저기서 노동 착취도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돈은 벌고 있지만 사람들의 삶은 척박하고 삭막한 겁니다. 뭐 6월 장마 전까지 60%를 완공한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사업을 붙여서 중단을 못 시키게 하겠다. 뭐 이런 것이죠. 저는 이거 이제 기정사실화 전술이라고 부르는데요. 잘못된 것은요, 아무리 늦더라도 고쳐야 되는 겁니다. 빨리 고치면 빨리 고칠수록 좋은 거지만, 아무리 늦더라도 어쨌든 바로 잡는 것. 이것이 올바른 것이죠. 우리는 이거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막아야만 합니다. 우리 생명이 달리고 우리 후손의 미래가 달린 것이죠.